미국 주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처음 해보는 건데요, 아침에는 뭐 굳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건 없고, 지금 뭐 대부분 3대 지수가 다 그린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뭐 매수하고 싶으신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채팅방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같이 한번 보고 하죠. 테슬라가 아침에 보니까 좀 붕 뜨다가 갑자기 쭉 가라앉네요, 테슬라가. 그래서 제가 마켓 시작하기 전에 좀 사볼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많이 떴다가 또 쭉 떨어지는데 감은 못 잡겠어요. 전체적인 마켓 흐름도 그렇고 워낙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제 중국 전기자동차는 별로 우리가 보질 않았는데 어제 많이 떨어졌었다며요. 그래도 니오 같은 거는 45를 계속 지키네요. 45를 지켜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적 지지선이죠. 그 심리적 지지선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우 같은 거, 클로키님, 나우 같은 거는 한번 볼까요? 나우는 슬로우 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요. 회사는 참 좋은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나우 같은 경우는 좀 장기 투자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 나우 같은 거 차트만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천천히. 그렇죠? 계속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는 스타일. 서비스 나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자 종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스퀘어가 또 많이 올랐다 그러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스퀘어는 지금 비트코인을 하면서 점점 계속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우상향 스타일이고요. 지금 한 200 정도면은 좋은 매수점이었을 것 같아요. 어제가 사고 싶으신 분은 어제 샀으면 딱 좋았을 것 같고요. 이오키님, CRM 오늘 어떻게 되나 한번 봐야겠네요. 지금 CRM 같은 경우에는 이 갭을 채우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C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6이랑 229 사이에서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할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게 거의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네요. CRM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크 컴퍼니랑 달리 이거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회사잖아요. 퀄컴이 내려요. 내리면은 좀 오늘 매수 타이밍 아닐까요? 지금 퀄컴이나 다른 반도체 회사들은 좀 우리가 많이 보고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맥디를 봐도 지금 빨간 게 점점 작아지고 그린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디비던이 나가는 날이네. 어쩌면 디비던 나가는 날이 어제였구나. 보통 디비던 나가면은 주가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또 올라가 버렸네요. 반도체주 그냥 이렇게 ETF 사시는 것도 괜찮죠. 근데 ETF도 비싸죠. SOX 같은 거. 예, 그게 속편할 수도 있어요. 개개 종목을 따라가면서 그 뭐 CEO들이 사고 치고 뭐 생산 과정에 문제 생기고 그래가지고 주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도체 전체를 가지고 있는 ETF 같은 거 그런 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엣지 한번 볼까요? 엣지도 지금 거의 스퀘어랑 비슷하죠. 차트 움직이는 게. 근데 엣지는 진짜 전망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엣지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 하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엣지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이제 8개월 정도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많이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물건, 뭐 올게닉으로 만드는 비누부터 뭐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을 팔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엣지 CEO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되게 컨피던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한 140, 154에서 시작하는데 좀 패런이 스퀘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승 모멘텀이 더 강한 것 같고 아마 한 103, 154에서 좀 요때에서 횡보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큰 모멘텀이 한번 있으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것 같고 그림 자체는 큰 불 플래그를 그리는 그런 모습이라 상승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나노 디멘션은 딱 데이 트레이딩 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죠. 워낙 움직임이 많잖아요. 나노 디멘션이. 이쪽 부분은 솔직히
아크 인베스트에서 많이 사고 있긴 한데 좋으니까 사겠죠. 지금 계속 이렇게 주가도 오르는 것도 뭔가 전망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는 뭐냐면 주가 단가가 워낙 싸니까 사람들이 억세스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전체 그냥 차트를 보면 잘 보시면은 좋은 매수점을 찾아서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기에는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이 이런 패런을 잘 그리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뉴스 같은 거, 유상증자하고 그러는 거, 오퍼링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나노디멘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준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도 이런 패런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후에 주가가 좋다는 얘기. 근데 크리스마스 이후는 아니고요. 보통 산타랠리라는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 근데 지금 11월에 주가가 한 10% 정도 오르면은 12월에는 조금 산타랠리가 크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걱정하는 게, 지금 마켓이 너무 좋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좋으면은 큰 조정이 올 텐데, 지금 며칠 지난 4, 5일을 보니까 움직이는 게 그냥 인트라데이에서 움직이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 0.3%, 0.2% 그 정도의 움직임이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SM 물어보시네. 근데 TSM보다 그냥 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그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게 낫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TSM은 일단 타이완 회사래 가지고 또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또 정세적으로 또 타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리고 지금 생산이 다 TSM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좀 안전하게 가는 주의라서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지선, 그 다음에 저항선이 한 요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 이제 주가가 내릴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떨어지고 조금 힘이 뭐가 빠지는 것 같은데, 횡보하는 그런 패런이네요. 횡보. 좀 폭이 크긴 한데 96에서 101불 사이에서 적당한 매수점을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뭐 큰 후회는 없으실 것 같네요. UMC 이것도 뭐 패런이 거의 그 TSM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TSM이랑 지금 반도체 종목들 저도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차트 움직이는 게 되게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과매수 상태예요. 지금 RSI가 지금 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거의 다 과매수 상태거든요. 우리가 니오에서 배웠잖아요. 아마 이것도 한번 떨어질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차적으로는 6.9 정도가 지지선이 될 거고, 이제 두 번째 지지선은 아주 안 좋을 경우죠. 그럴 때는 6.42까지 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시면은 이 반도체 이 과열 상태가 조금 줄어들면은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주의 드렸듯이 이렇게 RSI가 높을 때는 아무리 사고 싶어도 좀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지켜보세요. 한 7불 때까지 내려오는 거 지켜보세요. 특히 이렇게 페니 스탁 있잖아요. 10불 미만의 주들. 그거는 일전이 정말 큰 차이기 때문에 아주 잘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리스 포네버님, 내가 대만 회사가 리스크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아무래도 대만이랑 또 중국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둘이 어떤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좀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퀄컴이 정말 안 가네요. 이런 종목들은 아까도 잠깐 보였지만 퀄컴 같이 안 가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다가 탁 또 올라가요.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횡보하다가 팍 뜨는 거.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게 훨씬 더 안전한 게, 횡보하면서 매수 매도 양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훨씬 높죠.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이잖아요. 모브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거의 다 퀄컴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는 계속 보고 계세요. 반도체는 저도 보고 있는데 아직 매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기보다도 플랫폼 회사죠. 엔비디아는 반도체 플랫폼 그 디자인해서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그 디자인 설계한 거 가지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도체 생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종목이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천천히 이제 올라가겠는데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항선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한번 오늘 엔비디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엔비디아가 오늘 좀 올라주면은 분위기 자체는 상승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오늘만 더 지켜주면 550선 곧 뚫을 것 같네요. 도어대시 관계된 거, IPO. 근데 IPO, 스펙이랑 IPO 관심 가지시는 건 뭐 제가 뭐라 그럴 얘기는 없는데, 저는 일단은 스펙은 일단 갬블이라고 봐요. 그냥 50대 50이잖아요. 그리고 IPO 같은 경우는 접근하는 방법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투자 자금이 많으면은 그 주식 브로커지에서 이렇게 IPO 상장하기 전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만큼의 그 여유 자금이 없으시면은 이제 IPO 때 사야 되는 건데, 거의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가 없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볼륨이 움직이니까 미리 걸어놓은 거에서 걸리지 않으면 못 사거나 막 따라가다가 괜히 높은 고점에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IPO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냥 보고 한 2, 3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서 뭔가 이렇게 거품이 좀 빠지잖아요. 처음에 막 관심의 거품. 그러면은 그때 사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IPO 나오는 날 사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별론 것 같아요. 좀 위험성이 많아요. 제가 스노우의 경우를 보면은 제가 스노우랑 그 다음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팔란티어 세 개가 IPO 종목이었는데, 스노우는 첫날 샀어요. 근데 첫날 무진장 높게 샀어요. 그러니까 아주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랑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나온 지 한 달 지나서 그때부터 보면서 사기 시작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자 케이스가 훨씬 더 찬스가 높을 것 같아요. 좀 위험하시니까. 저는 오늘 장의 계획은 테슬라가 좀 떨어지면은 좀 더 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골드를 조금 샀거든요, 오늘. 그래서 골드도 조금 오르면 팔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계획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라 가지고 좀 옵션 같은 거, 그런 거 움직이는 것 좀 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엑선 모빌을 지금 사도 늦지 않았냐고요?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게 100%까지 회복하는 데는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한 50%에서 60%까지, 지금 엑선 같은 경우에 한 45불까지 오는 것까지는 거의 개런티가 된다고 보죠. 그럼 지금 40불이거든요? 그러면 5불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는 개런티가 되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후에는 성장 속도가 더 느리게 성장이 될지, 아니면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맥스가 될지,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만큼 성장 속도가 빠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쉐브론 보는 건 한 100불까지, 지금 90불이잖아요. 결국은 한 10불, 10%예요, 이것도. 지금 쉐브론이나 엑선 사시면은 한 10%까지는 개런티 돼서 수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조금 어떻게 될지 아직 잘 추후를 봐야 돼요. 이오키님, 현금 확보.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싶으시면은 자기만의 어떤 계획을 딱 세우세요. 한 10%만 파시든지 20%만 파시든지, 그러면서 나머지는 또 계속 상승하게 놔두셔야지 이게 계속 장기 투자로 가죠. 전체 올인 올아웃 하면은 별로 큰 수익을 보지 못해요. DKNG, 예, DKNG도 안 본 지 오래됐죠. 지금 장이 시작했네요. 우리 다 이제 거래를 해야 되니까 한 DKNG랑 HFC만 보고선 우리 오늘은 그냥 간단히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DKNG는 51선이 되게 강력한 지지선이 되고 있거든요. 저항선. 그래서 지금도 이 패런을 보면 여기서 크게 한번 움직였고, 그리고 여기서 또 크게 한번 움직이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횡보를 해서 이게 51을 확실히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그 근처에서 조금 머물다가 움직일 것 같아요. 새벽 4시 반이면은 어디 하와이에 계시나? 홀리 프론티어 제가 어제 샀죠. 예. 홀리 프론티어도 엑선이나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한 그림이, 차트가 비슷하죠. 그 섹터가 같다 보니까. 예, 이것도 지금 보면 한 32까지는 거의 개런티된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뭐 완전히 프로핏 게인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프로핏으로 놔두셔서 계속 그게 성장할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좀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켓 시작했습니다. 마켓 시작해서 S&P 500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게요. 테슬라 내려요? 그럼 빨리 사야겠다. 테슬라 87. 네, 테슬라 조금 내리긴. 오늘 테슬라 내리면 한번 사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S&P 500가 지금 하여튼 오늘 3,700을 찍으면은 내려갈 거예요. 3,700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아요. S&P 500도 한번 보세요. 3,700을 치는지 안 치는지. 이제 3,700을 치는 순간 이제 마켓이 되게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테슬라 패런이 완전히 떨어지네요. 근데 테슬라 보통 이래요. 아직 이게 떨어지는 건지 안 떨어지는 건지 모르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 15분 정도 보셔야 돼요. 15분 정도 아침에 보면은 이게 확 떨어졌다가 다시 끌고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 많이 실수를 해요. 시작하자마자 한 1, 2분 사이에 너무 판단을 빨리 해버리면은 지금 이게 falling knife가 될 수도 있고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거놓은 그 586 그게 지지가 되면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예, 올라가겠네요. 일단은 모멘텀이 싸우고 있네요. 올라가려고. 지금이 최저점이 아닌가? 그쵸, 하와이가 맞죠. 4시 30분. 아유, 너무 일찍 일어나셨네요.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침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네요. 보니까 저는 원래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움직이는 게 많아서 주가도 봐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진 않네요. 오케이, 그러면요 오늘 뭐 특별한 다른 그런 종목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그냥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이 저점인 것 같은데요. 전 테슬라를 조금만 보다가 사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떨어지면. 오늘 이 정도로만 할게요. 괜찮죠? 네. 하여튼 질문을 많이 주셔야지 제가 답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은 안녕히 주무세요.